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읽고 싶으니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빈민운동을 했었고 현재는 뉴라이트 운동가인 김진홍 목사의 글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김 목사는 어제 윤 대통령의 비서관이 찾아와서 나에게 부탁했다.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면서 김진홍 목사의 사인이 있는 성경을 넣어달라 하셨다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만나 정성을 기울여 사인을 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적어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가 적은 성경 구절은 시편 37편으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였습니다. 김 목사는 박정희 대통령 때 선포된 계엄령에 저항해 시위를 주도했다가 15년형을 받고 옥살이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독방에서 성경을 읽으며 영적 체험을 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내가 보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말 한 유튜브에 나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천공, 건진 등 무속인과의 인연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빠르면 상반기에 국내에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려는 건 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이동통신 6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거란 해석입니다. 국내 통신사들 입장에선 강력한 경쟁자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대규모 산불로 통신망이 불타 인터넷 연결이 끊긴 미국 LA. 소방대원들이 위성통신 스타링크로 실시간 상황을 전합니다. We brought some more Starlinks here, and they're going to provide a briefing of the Palisades fire.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는 스타링크는 사막과 섬은 물론 전쟁 등 재난 지역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국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동통신망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에선 당장 개인보단 해운이나 항공사들이 주 고객이 될 전망입니다. Well, in fact, I'm on Starlink right now at my house, basically across the laser links of the satellites all the way to your aircraft. 5G보다 50배 빠른 6G 통신은 미래 산업 분야에도 파급력이 큽니다. 자율주행차와 도시망공 모빌리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속도가 빠르고 끊김이 없는 6G 위성통신망이 필수인데 머스크는 현재 보유 중인 7천여 개의 저궤도 위성을 4만 2천 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위성하고 직접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6G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타링크는 자기네들 기술로 지금 하고 있어요. 위성통신망 확보전에서 뒤처져 있는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2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최근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대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기에 영유아에게 특히 위험한 RSV라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까지 함께 확산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인한 고령자들의 사망이 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일부 지역에선 사망자가 급증해 화장을 하려면 최소 5일장을 치러야 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 전국의 화장 예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기권 대부분 화장장과 부산 영락공원, 대구 명복공원, 대전시 정수원 등에서 오는 16일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또 화장장뿐 아니라 장례식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마다 빈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고인을 안치실에 모셨다가 다음 날 빈소를 차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또 역시 4일장을 넘어 5일장을 하는 곳도 생겨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스크 수요도 늘었습니다. 지난주 편의점의 마스크 또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량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각각 77.7% 그리고 32.8% 늘었고요. 불안감 속에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긴급 알림이라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보내온 소식이다. 치명적인 코로나19 새 변이 XBB가 발생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보다 독성이 5배 강하고 사망률이 높으며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가짜라며 지난 2022년 퍼졌던 루머가 재확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 그리고 설 연휴 전까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16일 숙소인 바티칸 산타마르타의 집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오른팔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언론 공지문에서 교황이 산타마르타의 집에서 넘어져 오른팔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검사 결과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예방 차원에서 팔을 고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88 고령의 교황은 최근 병치레가 잦아 우려를 낳고 있지만 건강 이상설과 잦은 퇴임설에 대해 자신은 건강하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산불이 또 발생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전 10시 53분쯤 LA 카운티 북부 카스타이코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해 5시간 만에 여의도의 7배가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화재를 휴스 산불로 명명하고 일대에 거주하는 2만 명에게 즉시 대피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LA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 극도로 건조해진 가운데 강한 돌풍이 불며 불길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한 스키장 호텔에서 큰 불이 나 76명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 스키 성수기에 겨울방학까지 겹치며 투숙객이 많았던 데다 불이 나무 재질로 된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돼 피해가 컸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12층 호텔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4층 식당에서 시작된 불은 나무 재질의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Anında yani yarım saat gibi süreçte neredeyse otelin komple sardı yani Alevler çok çabuk sardı. 튀르키예 서북부 볼루주의 한 스키장 호텔에서 현지 시각 21일 대부분 잠이 든 새벽 3시 30분에 불은 시작됐습니다. 투숙객들은 침대 시트로 밧줄을 만들어 탈출을 시도했고 일부는 호텔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Bir babanın işte bir yaşındaki çocuğunu işte çocuğumu atacağım yoksa yanacak gibi bir çığlıkları oldu. 스키 성수기에 겨울 방학을 맞아 230여 명이 투숙해 거의 만실이었는데 새벽 시간이라 대피가 늦었습니다. 소방차 도착에 1시간 가까이 걸려 초기 진화에도 실패해 인명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76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투숙객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부실한 안전 조치를 염두에 두고 호텔 소유주 등 9명을 구금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오늘 하루를 국가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 시각 세계입니다. 나이지리아 중부 코기주의 고속도로에서 휘발유를 실은 유조차가 전복되면서 폭발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에도 함께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토바이와 차량 탑승자를 비롯해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는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탈탄소에 긴급히 나서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지구 기온이 3도 상승하고 40억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보험 계리사 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탄소를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2090년까지 20년 동안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한다면 온난화로 인한 질병, 영양실조, 식수 부족 등으로 세계 인구 가운데 40억 명이 사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사회 정치적 분열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한 국정 실패와 자본 손실로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주요 생물의 멸종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난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과 지구온난화 사이 시차가 있다는 점에서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온난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